생애 한 시절 잠시 머물다 갈 줄 알았는데 어느새 10년 세월을 제주도 동쪽 중산간 마을에서 원주민처럼 살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꽃봉오리처럼 어여쁘게 살라고 지어준 이름 영희. 그녀의 이름은 이영희입니다. 이게 꽃이라기보다는요, 씨가 완전히 여물기 전에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이 이때 가장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향과 그 다음에 씹히는 맛과 이게 이제 절정을 이루는 거죠, 이때.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들깨 잎을 먹는데 이 씨를 이제 씹으면 그 아삭거리고 막 입안에서 톡톡 터져요. 이 조그만 그 들깨들이. 아직은 다 여물지 않은 건데. 아, 채 여물지 않은 들깨 씨에선 절정의 맛과 향이 나는군요. 제주에 오기 전 한때 영희 씨는 한 지역의 식물 도감을 만들었을 정도로 식물 공부를 무척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그때 경험이 이곳에선 꽤나 요긴합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피구지고 하면서 또 날라오고, 이 레몬밤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는 정말 생명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냥 잡초 같아요, 잡초. 바람결에 날아와 자리를 잡은 그곳이 어디든 힘껏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웁니다. 강인하게 살아내는 그들을 잡초라고 어찌 가볍게 대할 수 있을까요? 이영희 씨가 화학 비료를 일체 쓰지 않는 것을 아는지 새들도 찾아와 양껏 먹습니다. 호사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혹은 망을 보는 마음으로 잠시 숨죽이며 지켜봅니다. 그러는 동안 새도 그녀도 공평하게 평화를 나누죠. 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이 서로 어우러져 있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하나만 획일적으로 쫙 줄 서 있듯이, 이거는 실제로 인위적인 거지 자연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는데, 그래서 밭을 가능하면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자연에 가깝게 있는 그대로 살아가도록 제가 좀 배려해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 생각만큼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군요. 이영희 씨의 자유분방한 밭에선 서로 다른 것들끼리 균형을 이루며 조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꺼이 도움을 주며 살아가지요. 물 반 고기 반이 아니라 잡초 반 농작물 반인 야생의 밭입니다. 이제 수확기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잡초들이 또 너무 많으면 얘네 또 열매 맺는데 방해되니까 조금 살살 뽑아주고 있어요. 방해되지 않을 정도만. 서로 돕죠. 자기만 혼자 살지 않아요. 뿌리가 이렇게 땅 속에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분을 뿌리를 통해서 서로 나누고, 그래서 죽어가는 아이들도 서로 이제 살려주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다 같이 막 무성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야생의 세계는. 잡초와 작물 사이를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개입하지 않아도 작물은 야생의 잡초와 공존하며 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영희 씨가 오래 지켜보며 터득해온
야생 농법이죠. 그런데 이 넓은 밭을 혼자 짓는 건 아니겠죠? 이거 다 우리가 먹을 거예요. 아이들도 함께 살면서 농사를 하고 있어요. 얘들아, 팥은 이 열매가 줄기 밑에도 달려 있어. 네,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보고 네. 이렇게 파란 것도 다 따야 돼. 파란 것도 다 따요? 응. 함께 농사를 짓는 청소년들은 이영희 씨의 제자들입니다. 16, 17살 초보 농사꾼들의 손끝도 제법 야뭅니다. 팥을 이제 거기 많이 먹긴 했었는데 또 여기 와서 직접 수확도 해보고 해서 되게 새롭고 또 작업이 굉장히 재밌어서 좋습니다. 작년에 이제 전 도시에서 살았었는데 되게 얼매어 사는 것 같은 그런 무거운 느낌이었다면 여기서 사니까 되게 자연과 더 많이 교감해서 그런지 시원하기도 하고 마음도 뭔가 편해지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실은 이곳은 학생들과 이영희 씨가 함께 생활하며 공부하는 작은 대안학교입니다. 응축된 생명을 상징하는 한 알 한 알의 벽시들처럼 학생들은 이 학교에서 스스로를 강인하게 키우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군요. 통밀빵 만들어요. 통밀빵. 우리가 이거 키운 밀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 작년 생산한 밀을 먹었고, 이거는 이제 올해 6월에 수확한 거 처음으로 먹어요. 올해 수확한 통밀도 야생 농법으로 키워냈습니다. 더 건강한 건 두말할 것도 없고 무엇보다 학생들과의 합작품이니 그 빵 맛이 얼마나 좋을까요? 구수한 빵 냄새에 이끌려 본 사람은 알 겁니다. 빵 냄새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지 말이죠. 벽시 학교에서는 모든 것이 자발적인 선택이랍니다. 식사 당번을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주방장이 되는 시기라네요. 학사 바깥에서는 사실 엄마가 매일 해주다 보니까 저는 그냥 엄마가 해주는 밥만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여기 이 공간에 요리책도 몇 개 있고 또 이제 서로 친구들끼리 이제 정보를 공유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요리 실력이 점점 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흉내 내는 정도? 와, 나물 무쳐낸 솜씨가 저보다는 한 수 위인 것 같은데요. 그 맛과 향이 절정이라는 덜 여문 들깨 꽃튀김을 하는군요. 원래 튀겨서 맛이 없는 게 별로 없다지만 이미 재료가 충분히 좋아서 아마 개눈 감추듯 없어지겠는데요. 이 자연의 맛을 그냥 있는 그대로 어떻게 살아나게 할까? 그거에 가장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어떤 재료들은 날 걸로 먹었을 때, 또 어떤 재료들은 쪘을 때, 어떤 재료들은 기름에 볶았을 때 그 맛과 영양과 이런 게 이제 고스란히 살아나니까. 친구들과 함께 먹고 자며 1년간 공동체 생활을 하는 벽시 학교. 고맙습니다. 점이 나와야 돼. 배움과 삶이 동떨어지지 않은 학교입니다.
남다른 손맛이 없어도 맛이 없기가 어렵습니다. 이 음식이 오기까지 얼마나 수고로운지 너무 깊이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뭐 저희가 키운 밀이기도 하고 또 이제 영희쌤이 정성껏 부어주신 빵이니까 당연히 맛있을 수밖에 없죠. 그냥 단순히 누군가가 수확해준 거를 내가 손질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직접 키운 거를 가지고 모든 공정을 내 손을 다 타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내 입속에 들어올 때도 그렇고 모든 게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맛있게 드세요. 이런 배움이 더 많아진다면 어떨까요? 살며 배우고 그것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 이영희 씨는 그런 길을 알려주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웬 프라이팬이 저리도 많은 걸까요? 벽시 학교에선 한 사람당 한 개씩 냄비와 프라이팬을 갖고 있다는데요. 아하, 그 용도를 알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셀프 변기 맞죠? 저 사실 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진짜 저 화장실을 사용하는 거를 보고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한동안은 안 쓰다가 막 다른 화장실 막 몰래 가고 그랬었는데 이게 또 쓰다 보니까 전혀 적응이 안 될 것 같던 것도 적응이 되더라고요. 역시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게 확 느껴졌던 것 같고. 처음에는 거의 안 쓰려고 했죠. 최대한 약간 피했고, 근데 화장실이 이 학교에서 제일 빨리 적응됐어요. 뭔가 생각보다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고 부끄러움도 여기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니까 사실 한번 해보니까 별거 없다 그런 느낌이었죠. 이른바 생태 화장실에선 큰 일과 작은 일을 분리하는 게 원칙이랍니다. 여기 거름간이요. 이거 한마디로 똥 무더기라고 할 수 있죠. 후라이팬에다가 똥을 싸거든요. 후라이팬 밑에 톱밥을 깔고 그 다음에 똥을 싼 다음에 다시 또 톱밥을 덮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던져 놓거든요. 그럼 2년 동안 이걸 숙성시키고 나면 이렇게 고슬고슬한 흙이 되는 거예요. 아하, 자연 발효가 된 상태군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내일 똥 푼다 그러면은 엄청 긴장하면서 냄새와 막 괴로운 걸 막 상상하면서 막 완전 무장을 하고 이제 나오죠. 근데 막상 딱 삽을 딱 갖다가 이제 대는 순간 느낌이 이게 똥이 아닌데 그냥 딱 푸면은 이게 똥이야? 똥이 이렇게 변한 거야? 이게 너무 신기하다. 이게 자기 걸 자기가 스스로 처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청결하죠. 조준만 잘하면 돼요. 그릇 안에 잘 담기게.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 물음이 생기면 왜 그렇게 편하게만 살려 하느냐 이영희 씨는 자신에게 그렇게 되묻는답니다. 여기는 밭이 안 만들어졌구나 아직. 긁어내 그냥 한 번씩 쭉쭉 긁어내. 학생들은 육지에 있는 벽시학교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가 3학년이 되면 선택을 한답니다. 1년간 제주에서 독립을 위한 시간을 보낼 것인지 여기 돌이 너무 많아. 부모님과 떨어져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일들을 스스로 해나가야 합니다. 밥을 지어 먹고 농사를 짓고 책 읽고 토론하고 공부하는 일상. 학생들은 한계를 경험하며 다양한 도전을 하는 중입니다. 지금 유채 씨랑 잠두콩 심고 있어요. 이게 월동 작물이라
아주 추운 계절에도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아이들이 먹을 잠두콩, 그리고 이 유채씨는 기름을 짜요. 그래서 요즘에 막 기름값이 엄청 비싼데 이 유채 기름이 너무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영양도 풍부하고. 가장 사람 살이에 필요한 거를 의식주라고 하는데, 그 의식주를 평생에 단 한 번도 자기 손으로 해보지 않고 그냥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속에서라도 자기 먹거리를 스스로 장만해 보는 거. 여기 제주에서는 그동안 배운 거를 가지고 한번 이제 살아보는 거죠.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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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야. 벌써 구멍은 다 팠는데. 역시 형제는 닮은 점이 많아. 잔머리. 얜 두 개로 하자. 다른 밭도 다 파버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업이 이제 이런 심는 작업인데, 심을 때는 되게 그 땅이랑 가까워져 있는 느낌이, 이 흙도 만져지고 이런 느낌들이 되게 부드럽기도 하고, 그런 자연과 좀 어우러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야, 얘들아. 예. 와. 이 지렁이 굵기 봐, 이거. 이게 지렁이라고 할 수 있냐? 거의 뱀 아니에요? 뱀이다, 뱀. 우리 밭은 진짜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야. 저런 거 엄청 많이 났었네. 그래? 네. 많이 나오지. 우리 밭은 그냥. 이곳에서의 낯선 경험들이 좋은 사람이 되는 밑거름이 되길. 이영희 씨는 지금 제자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힘껏 돕는 중이랍니다. 밭을 갈아놨을 때 그 색의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서 와, 정말 아름다워. 그 씨앗이 막 나왔을 때, 또 모종을 딱 그 심었을 때 와, 정말 예쁘다 막 이렇게 막 감탄할 수 있고, 이게 자기를 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아, 내가 이렇게 아름다움에 눈 떠가는구나. 자연이 알아서 아이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니까 착해지는 것 같아요. 자연에서 배우는 거죠. 그러고 보니 도시의 또래들에겐 볼 수 없는 표정이 보입니다. 바람결에 날아온 풀씨 하나가 그 자리에서 피고 지길 반복하는 것처럼 야생화 같은 아이들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 뿌리를 내리는 중입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그날이 머지않아 올 겁니다. 흙에 떨어진 작은 벽시 하나, 어떤 새싹을 틔울까요? 또 모르죠. 우주가 담긴 벽시에서 어떤 선한 인물이 나올지. 집 가까이 동백동산이 있습니다. 숲에 오면 다양한 식물들이 있고요. 다양한 새들, 또 곤충들의 소리가 있고, 그 사이를 통과하는 빛이 있어서 숲에 오는 걸 좋아해요. 숲의 바다라고 불릴 만큼 동백동산은 제주 곶자왈 중에서도 가장 크고 자연 생태가 잘 보존된 원시림입니다. 아, 여기 산딸기가 있네. 이게 겨울 딸기거든요. 네, 이거 딸기 꽃봉오리거든요.
이게 총 9개가 있으니까 딸기가 아마 앞으로 9개가 달릴 것 같아요. 주렁주렁. 겨울 딸기는 한겨울에 빨갛게 딸기가 열려요. 근데 저는 정말 그 눈이 하얗게 왔는데 빨간 열매가 여기 달려 있어갖고 이게 뭔가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딸기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이제까지 처음 봤죠. 제주 와서 정말 신기한 식물이 많이 있구나 그거 알게 됐어요. 자연이라기보다는 어머니 품속같이 따사롭고 친근한 곳. 외로웠던 어린 시절부터 이영희 씨에게 숲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손을 열심히 퍼뜨릴 준비를 하고 있네. 이영희 씨도 일남일녀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제주에 오는 중3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작 자식들에겐 늘 미안한 어머니로 산 지 오래랍니다. 얼마 전 동백동산에서 새로 사귄 친구라는군요. 친구라는 건 영희 씨 얘기고 아직은 낯을 가리는 사이랍니다. 바위 뒤에 한 녀석이 숨어가지고 저를 이렇게 내다보고 다시 싹 들어갔다가 싹 올려다봤다 이러면서 저를 관찰하는 거예요. 아, 너무 귀여워가지고. 약간 노루들하고 계속 교감하고 있어요. 저랑 친한 노루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주 보이거든, 내 눈에는. 막 저는 한 번 산책하면 한 번에 한 5마리까지도 그 만나게 되고 걔네들이 도망가지 않고 또 계속 또 주시하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신비로워. 야. 한 번 오게 되면 시간을 잊게 되는 곳이 바로 이 동백동산입니다. 걷다 보니 어느새 먼 물의 끝이라는 먼 물가까지 오게 됐습니다. 야생의 숲에선 어느 것 하나 온전히 제 빛을 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던 자신도 빛나는 존재라고 위로를 받는 것이죠. 여기서는 누구도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 그냥 누구나 숲에 오면 자기를 숲이 이렇게 감싸 안는다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느낌인 거지, 이 자연에 오면. 홀로 누리는 완벽한 고요와 평화. 그 어떤 것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호사랍니다. 그 야생이 이루는 조화와 균형, 이게 이 숲에는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세계가 결국 인간이 추구하면서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이 숲을 보면 항상 사람들도 이렇게 풍성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데 서로를 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누군가 위축되어 있다면 그녀가 그랬듯 가까운 숲에 찾아가 잠시 머물라 합니다. 어둠이 거칠 무렵 학생들은 조금 특별하게 새벽을 엽니다. 게으르지 않음과 적극적일 것. 처음엔 버거웠던 이 두 가지 다짐이 차차 개인의 질서가 됐습니다. 너 몇 줄 썼는데? 저번에 쓴 내용이 다른 친구들 기록도 재주고 또 저도 얼마나 들어왔는지 확인하려고 재고 있었습니다. 잘 잤냐? 주세요. 빨리 준비 시작. 이른 새벽 찬 공기를 가르며 초원을 달리는 야생의 맹수들처럼 달립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아침에 준비 운동을 안 하고 바로 뛰냐. 근데 사실 우린 원래 동물의 세계에서 살았는데, 아니 무서운 놈들이 쫓아오는데 무슨 준비 운동 했나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냥 무조건 그냥 순간적으로 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준비 운동 따위는 필요 없다. 우리는 그냥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달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목적지인 동백동산까지 왕복 3km 쉼 없이 뜁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다. 가자! 예순을 넘긴 영희 씨도 매일 스스로 선택한 숙제를 풉니다. 16, 17살 먹은 제자들과 똑같이 경쟁 상대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군요. 8초 16초 이 세상 단 하나뿐인 나라는 존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워가는 중입니다. 그 숲길 딱 들어갔을 때 제가 한여름에 들어갔는데도 막 시원한 공기하고 막 그 공기가 확 들어오면 진짜 에어컨 켜놓듯이 시원했는데 그 느낌은 제가 달리기를 뛰면서 받았던 것 같아요. 기록 갱신을 하면은 진짜 기분이 좋아서 그 하루를 되게 열심히 보람차게 살 수 있는 것 같고, 자기 달리기 기록이 점점 빨라지는 걸 보면서 또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꼴찌에게 더 큰 박수를. 선생님도 지금 힘들어 보이시는데? 힘들어요. 매일 힘들어요. 그래도 달리고 나면 시원해요. 매일매일 기록을 재거든요. 그래서 자기 기록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점점 빨라지는 거를 시간을 통해서, 몇 초를 통해서 나 최선을 다하고 있어, 막 이걸 이제 알아차리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날 하루의 삶이 이제 그 기운으로, 최선을 다했어라고 하는 그 기운으로 하루를 활기차게 살 수 있고, 스스로에 대해서 뿌듯하고 또 당당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온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요. 이영희 씨는 제자들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품넓은 동백숲처럼 지켜봐 줄 거랍니다.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바구니 하나 들고 나서면 찬거리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곳이 이곳입니다. 이제 거의 끝물인가 보다, 이거. 주홍 서나물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맛이 취나물하고 비슷해가지고 나물로 이렇게 데쳐서 무치면 엄청 맛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다 잡초라고 하는 거지, 세상에 잡초라는 거는 없죠, 사실. 사람들이 자기가 농사 지은 거는 작물이라고 하고, 먹을 수 있는 수많은 풀들을 다 잡초라고 하니까요. 사실 잡초야말로 이게 생명력이 엄청 강한 야생의 풀들이잖아요. 이런 걸 먹고 살아야죠. 지천으로 널린 게 나물이라네요. 작정하고 심은 것과 바람이 데려온 야생초들이 어우러져 같이 자라고 있는 야생밭. 지난 태풍에 쓰러지지 않은 고추밭은 이영희 씨의 야생밭이 거의 유일했답니다. 이게 가지도 끝물이에요. 그래도 가을에는 열매가 더 알차가지고
더 맛은 좋아요. 작아도. 이거 봐요. 가지꽃. 엄청 예쁘죠? 가지꽃. 이 가지꽃, 고추꽃, 토마토꽃 이런 작물의 그 꽃들이 정말 예뻐요. 사람들이 사실 가지꽃을 본 적이 없을걸요? 누군가는 잡초 좀 솎아라. 곱지 않게 잔소리를 하기도 하지만 야생의 세계가 서로 도와 건강함과 풍요로움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서들 하는 걱정입니다. 여기 광대나물도 있고 서나물 있고 뽀루뱅이 정말 수많은 야생초들이 있어요. 이거 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먹을 수 있을 뿐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부족한 무기질을 이 아이들이 더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이 광대나물은 한겨울에도 막 꽃을 막 지천으로 피우거든요. 그러니까 한시도 우리에게 그냥 벗어나지 않고 끊임없이 먹을 걸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신압으로 와서 끊임없이 먹을거리를 주고 있는 야생초들에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이거 별꽃이에요. 새별꽃, 개별꽃, 별꽃, 막 이 별꽃 종류 엄청 많은데요. 그냥 별꽃나물이 제일 맛있어요. 새별꽃은 조금 더 커요. 지금 더 맛있는 것 같아. 고소하고. 그 맛을 보고 느끼는 거죠. 웬만한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것은. 그 독초라고 하는 것은 들에 나는 독초는 거의 없거든요. 이제 산에는 독초가 좀 꽤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주 드물게 있는 거니까 그냥 자신이 지닌 빛깔과 향기와 그 모습 그대로 묵묵히 자신이 할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 순환의 법칙. 아무리 그렇게 큰 태풍이 와도 그래서 다 그냥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막 잎이 돋아나고 완전히 폐허가 된 것 같은데 거기서 막 그런 생명력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정말 가장 힘든 일을 겪고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 더 이상 뭐 붙잡을 게 없다라고 느낄 때 그때 새로운 용기가 생기고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고 그러는 거니까 지나간 시간들로 잠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느 때로 달려갈까요? 같은 방향을 함께 보고 싶었던 어진 남자와 만나 두 아이의 부모가 됐던 젊은 날도 참 행복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남편은 한 달에 한 번 제주에 있는 아내를 만나러 옵니다. 이영희 씨. 응, 왔어요. 이거 들게. 이 사람은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그거 그렇게 꼭 해야 되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어요. 그게 맞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었고. 아니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 사람이 뭔가를 이제 새로운 방향을 뭐 할 때 되게 오래 고민하고 진지하게 얘기를 듣다 보면은 아 저게 정말 그 바른 삶의 길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쩌면 그렇게 뜻이 잘 맞을 수가 있을까요? 부창부수,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이들 부부를 보고 나온 말 같습니다. 우리 귤들 못생겼죠? 다들 못생겼다고는 해요. 근데 올해는 저희가 이제 저희 나름의 그 농법으로 하다 보니까 귤 맛이 확실히 좋아지더라고요. 새콤달콤 그게 이제 잘 어우러진 맛이어갖고
그리고 향이 굉장히 강해요. 야생의 그 귤향이 나는데 그 맛이 이제 서서히 깃들기 시작했어요. 걸음과 아이들의 손길. 와, 싱싱해. 귤나무도 이렇게 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만 상처가 있지? 그러면 그 귤박스 전체가 다 상처를 입는 거야. 싱싱한 귤을 제때 따줘야 그 맛을 지킬 수 있는데 제때 남편이 와주었습니다. 일단 그럼 나무에 있는 거 다 따야 되는 거죠? 노란 거만. 아이, 그렇지. 익긴 다 익은 것 같은데. 뭐 저는 농사일을 하나도 모르니까 오기만 하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해. 대화를 나누기도 하지. 내려오면 거의 일을 같이 해요. 뭐 남편이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일을 잘하지는 않는데 한 2년 후에는 내려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같이 농사 지어야 되니까 부지런히 배우고 익힌다는 마음으로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 두 사람은 30대 때 시민운동가로 활동을 같이 하다가 평온한 부부가 됐다는군요. 농사가 손에 익지 않은 남편에 비하면 제자들은 농사꾼이 다 됐습니다. 저희가 싼 소변을 모아둔 거를 뿌리는 거니까 되게 힘들었죠. 그냥 냄새도 그렇고 적응이 안 됐었어요. 그때는 나무한테 비료를 준다기보다는 처음 비료를 줄 때는 그냥 소변통을 비운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소변 덕분에 이렇게 잘 자랐다고 생각하니까 뿌듯한 것 같아요. 제주에 오기 전까지 먹었던 귤은 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런 귤이 이젠 특별해졌습니다. 아이고, 올해 귤 처음 아니야? 처음이지, 귤. 그러니까 더 맛있겠지. 그러니까 도시에서도 뭐 저나 이 사람이나 되게 환경을 아끼고 그런 생활을 하려고 했지만 도시에서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는 농사도 스스로 짓고 뭐 퇴비도 직접 만들어서 다 작물에다 뿌리고 그거 보면은 뭐 지금은 거의 뭐 그냥 야생인으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변함없이 아내는 수수하지만 강인한 야생화 같답니다. 사람들이 제가 가족이 있는 줄 몰라요. 처음 보면 다 싱글인 줄 알거든. 네, 그럴 만큼 가족이 저한테 기대고 이런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남편이 살림을 다 맡아서 애들을 키웠고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지금도 각자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주는 게 그게 감사하죠. 제가 여기서 있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니까. 이렇게까지 야생이는 못 될 것 같고요. 그래도 한 반 정도 야생이 정도 되는 거를 목표로 나이 들어서는 어쨌든 최소한도 환경에 부담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해서 여기서 농사 짓고 근데 제가 이 사람한테 저는 4시간 이상은 일하지 않는다. 그렇게 약속을 했고 내가 엄청 일을 시킬 줄 알고. 그래서 4시간 이상 일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제주 내려와서 머리도 꽁지머리 하고 그렇게 좀 살 예정입니다. 인생에 한두 사람,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만 가져도 그 인생은 참 따뜻하겠지요. 달리기로 힘차게 열었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1조 나왔니? 1조요? 어. 다 안 나왔어. 안 나왔어? 네. 아이고 돌집에 침낭 선생님이 갖다 놨는데 아주 이사해. 응? 야, 너 반팔이냐? 각자 이불 보따리를 이고 지고 가을 야행이라도 할 모양입니다. 친구들하고 동백동산의 자연을 느끼고 또 자연에서 같이 잠도 자면서 고요한 밤을 느끼러 가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둠은 우리 시간 속에서 절반을 차지하는데 그 절반의 시간을 두려움 속에서 보내게 되니까 저는 이 어둠을 직면하고 어둠을 즐길 수 있고 어둠 속에서 잘 느낄 수 있을 때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밤 시간을 잘 느껴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잠드니 밤 불빛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도 두려움을 깨고 나니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야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 그냥 직접 맞닥뜨리고 자연과 내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자연을 지금까지 극복해왔다라고 하는데 저는 극복이 아니라 인간이 지금까지 이렇게 진화해온 것은 자연을 잘 이해하고 자연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별빛처럼 반짝이는 나를 만납니다. 내 시간, 내 생각, 내 뜻대로 당당하게 사는 용기를 야생의 숲이 조용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남짓 만나고 있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가 점점 애틋해집니다. 같은 것도 많은데 다른 것도 많아요. 한 반반 되는 것 같아요. 나무도 반은 다르고 반은 같고. 여기 오름이 낮으니까 나무들은 더 많네. 와, 완전 꽃밭이야. 저쪽은 완전 산수화. 옥새 너무 예쁘다. 여기 이 색감 봐봐. 약간 붉은 기운에 막 갈색이 막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가을이네. 흐드러지게 억새가 핀 가을 오름에 올라 제대로 늦가을 정취에 취해봅니다. 그래서 억새인가? 억새다. 이거 어디서나 잘 자라니까. 이영희 씨도 억새 같은 삶을 선택했고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을 야생에 던졌습니다. 자연에서는 이 모든 생명체는 다 자기에게 온 모든 상황들에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회피하지 않고 맞닥뜨려서 사는 거예요, 정면으로. 근데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당당함을 가져오는 거다. 주체적으로 이 상황을 맞닥뜨리는 힘, 그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야생성의 힘, 당당함 이런 거로 이제 표현되는 거죠. 남편이 은퇴하면 함께할 시간이 내심 기다려집니다. 이제 제주에 오면은 우리도 매주마다 하나씩 오름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봤자 한 1년에 50개뿐이 못 가. 한 번씩 가면.
당신은 무엇을 위해 그 길을 선택했나요? 이영희 씨는 말합니다. 내 안에 숨쉬고 있는 야생에 귀 기울여 보라고.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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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